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을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전문도 오늘 오후쯤에 공개가 되는데.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날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발의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순방 일정부터 설명드리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27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6일은 문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방문하는 날인데 이날 전자결제로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대통령 개헌안 전문은 오늘 오후 4시 국회와 언론에 배포됩니다. 원래 발의하는 날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나흘 앞당겨진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과 국회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결재를 받게 됩니다. 네, 한 3분 뒤일 것 같은데 11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헌안 3차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고 재선에 성공하면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에 있던 국가원수라는 표현은 삭제했습니다.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토지공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은 국회에서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지공 개념은 토지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수야당은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토지공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건 박정희, 노태우 정권 때라며 이들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취재기자에게 들으신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되는데요. 저희 시청자 게시판과 시청자 상담실 전화를 통해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달라는 부탁,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잠시 후 조국 수석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일단 4년 연임제,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허용하되 다음 선거 때 만약에 낙마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지금 4년 연임제나 또 5년 단임제나 일단 그 정부의 수반을 대통령 혼자 이제 책임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차이를 찾아본다면 4년, 지금 5년은 한 번만 하고서 무조건 그만둬야 되니까 책임성에 있어서 5년 내내 다음에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다음에 무조건 그만둬야 되니까 예. 그 정치에 관해서 책임지는 부분이 조금 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차제에 차라리 4년을 보장해주고 4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다음에 또 4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4년 동안 책임 있는 정치를 좀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 4년 연임제가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세 번째 개헌안 마지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 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 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먼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 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현행법상 계속해서 18세는 전해드리고요. 지금 자신의 조금 전에 의사대로 발표된 내용 중에 지역과 선거 결혼을 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라는 8급 내용을 이하의 공무원이 헌법에 될수 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병력과 18세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예, 이제 과연 이게 그렇습니다. 가능할지 청소년은 여야에서 이제 멀리 첨예하게 아마 이 광주 부분을 갖고 논의가 될 학생부터 텐데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19 지금 헌법에 넣는다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말라. 예. 우리 국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가게 되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개헌을 한다는 것은 국민 내가 주권자니까 내가 직접 결정할 테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18세에 관해서 지금 개헌 논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18세 정도 되면은 실제로 일반 법률에서는 이미 취업도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하고 여기 군대 문제도 18세면 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른 법률에서는 이미 벌써 어른 취급하면서 네. 왜 가장 중요한 주권자로서의 선거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어린이 취급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볼 땐 바람직한 결정 아닌가 바람직한 예.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할 수 예. 있는 네. 계기를 자,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이제 맞춰서 이제 좀 잠시 후에 권력구조 개편을 하겠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4년 연임제가 이제 정부 개헌안의 초점입니다. 정부 구조 개편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 같은 것보다는 이 4년 연임 대통령제에 대한 응답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4년 연임제가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이번 그 박근혜 정부의 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연임제로 해서 8년까지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열망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 8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긴데요. 예. 중간에 4년이라고 하는 중간 평가가 있다는 거죠. 국민이 4년 하고는 그만둬라. 네. 아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8년 동안을 더 해라. 8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책임 정치가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 선거운동의 자유를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단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것과 연장선인 것 같은데 국무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달라 이렇게 예. 요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약간 보완하는 장치로.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왕적 대통령 문제는 임기나 이런 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그 권한을 자기가 정부의 권한, 행정 권한을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정치권 논의라든지 일반적인 논의가 그럼 대통령의 그 대권이라는 것을 큰 거를 나누면 되지 않느냐. 나누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 예. 또 한쪽에서는 총리가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원 정부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방법은 그렇게 둘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네. 정부 내에서 대통령은 혼자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지를 지도록 하면서 네. 다 나머지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법 집행과 관련된 것들은 다 독립시키는 방안이 있다고요. 감사원 독립 등이 그런 내용.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무부에 있었던 중앙 선거관리를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헌법적으로 독립시켰지 그렇죠. 않습니까? 감사원도 독립시켰고 그러면은 다른 행정기관들도 독립될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특히 미국의 같은 경우는 독립행정위원회가 많다고요. 예. 대통령이 그 위원장만 임명하고 어떤 임명 인사권은 별개의 문제이고 예. 일단 임명만 되면 독립해서 각자 움직이거든요. 또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독일의 기본법을 봐도 그쪽에도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헌법 조항들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논의해야 될 것은 총리와 대통령의 관계를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부 내에서의 행정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예. 것인가 이거 논의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 봅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조금 발표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이 먼저 대통령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요. 특별 사면을 단행할 때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는 이게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 국무총리를 이제 추천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권한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 문구를 삭제를 해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저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일을 한다. 이런 게 헌법에 있었군요. 예. 이러한 문구가 언제 들어가냐면은 그 5.16 혁명 이후 또 유신헌법 때 이게 들어간다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관의 지위를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 조항이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좌하고 돼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까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일단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있는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한 것에 대해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만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현재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9%, 반대한다는 의견이 2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공정하게 그거 수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3차 발표였고요. 어제 2차 발표 중에 굉장히 논란이 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예. 토지 공개념 개념인데 조국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야당의 반응도 함께 묶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개념이 거의 사회주의적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수님? 토지 공개념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사회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안 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본 질서가 사회 국가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네. 조금 많이 착각하고 좀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네.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가 자유민주주의냐 네. 또 사회주의냐 사회국가주의냐 이렇게 말할 때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사회국가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이게 재산 분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같이 살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분배하는 방식이 논리적으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거래하게 되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국가가 국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나눠주는 방식이라고요. 군주제 보면 군주 일방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군주제, 귀족제, 또 하나가 민주제라고. 민주적으로도 해도 일방적으로 나누게 돼요. 우리가 모두 뭐 남자만 군대 간다든지 또 의료보험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사회주의는 뭐 하자는 거냐면 이렇게 자유주의, 개인적 거래는 이건 허용 안 하겠다. 오로지 우리는 민주적으로만 다 결정하겠다. 공산주의가 이런 방식이죠. 그걸 사회주의라고 그러고요. 자유주의는 우리 민주적인 거 하지 말자. 국가는 가만히 있어라. 야경만 보라. 오로지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만 인정하겠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 실적 내용은 근대 국가에서 했던 자유방임주의죠. 사회국가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자유방임주의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 모순이 생겨요.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갖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서 국가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개입해야 된다. 그렇죠. 개입해야 된다. 그때 나올 때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 이걸 사회 국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토지공 개념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유롭게 토지가 거래되고 소유할 수 있는데 단 그거로 생기는 문제점에 관해서 국가가 관여하고 일부 제한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근데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서요. 굳이 토지공 개념이라는 단어를 5글자를 딱 넣어야 되느냐. 이게 아마 지금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왜 이거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을 보게 되면은요 토지공 개념을 이미 받아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토지공 개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헌법 질서로 받아주고 있다. 근데 헌법재판소 실제적인 결정을 보면은 토지공 개념이 있으면은 국가가 토지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국가의 권한은 뭐냐면 보다 광범위한 권한이 허용돼요. 자유재량이 허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토지공 개념이 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하지 왜 함부로 제한하느냐 하고서 위헌을 냈다고요. 네. 그래서 토지 초과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예. 또 부동산 그 보유세 등등에 관해서 다 위헌을 냈다고요. 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헌법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 해석을 그대로 끌고 갈 거라고요. 헌법재판소. 네. 예.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헌법조문에다 명문을 해서 네. 토지공개념이 이런 거니까 네. 이대로 재판을 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질서다. 국민이 원하는 질서라는 걸 명시할 필요성이 있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토지공개념이 제가 볼 때 이번 헌법 개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로 됩니다. 이게 가진 사람,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땅을 뺏어서 예. 국가가 무상으로 몰수해서 나눠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그건 아니죠. 예. 그거를 한다는 거는 이미 벌써 자유주의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거죠. 그거는 예. 사회국가주의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정한 사회국가주의로 가기 위해서 아직 그 자유방임주의 쪽에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자라는 의미로 다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일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원정부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방법은 그렇게 둘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네. 정부 내에서 대통령은 혼자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지를 지도록 하면서 네. 다 나머지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법 집행과 관련된 것들은 다 독립시키는 방안이 있다고요. 감사원 독립 등이 그런 내용.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무부에 있었던 중앙 선거관리를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헌법적으로 독립시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감사원도 독립시켰고 그러면은 다른 행정기관들도 독립될 수 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특히 미국의 같은 경우는 독립행정위원회가 많다고요. 예. 대통령이 그 위원장만 임명하고 아무튼 임명 인사권은 별개의 문제이고 예. 일단 임명만 되면 독립해서 각자 움직이거든요.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독일의 기본법을 봐도 그쪽에도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헌법 조항들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논의해야 될 것은 총리와 대통령의 관계를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부 내에서의 행정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예. 것인가 이거 논의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 봅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조금 발표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이 먼저 대통령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요. 특별 사면을 단행할 때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는 이게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 국무총리를 이제 추천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권한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 문구를 삭제를 해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저는 몰랐는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일을 한다. 이런 게 헌법에 있었군요. 예. 이러한 문구가 언제 들어가냐면은 그 5.16 혁명 이후 또 유신헌법 때 이게 들어간다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관의 지위를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자기가 독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 조항이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좌하고 돼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까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일단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있는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한 것에 대해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만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현재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9%, 반대한다는 의견이 2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공정하게 그거 수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3차 발표였고요. 어제 2차 발표 중에 굉장히 논란이 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예. 토지 공개념 개념인데 조국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야당의 반응도 함께 묶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개념이 거의 사회주의적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수님? 토지 공개념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사회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안 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본 질서가 사회 국가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네. 조금 많이 착각하고 좀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네.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가 자유민주주의냐 예. 네. 또 사회주의냐 사회국가주의냐 이렇게 말할 때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사회국가주의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사회자만 뭡니까? 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이게 재산 분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같이 네. 살고 열심히 예. 일했으니까 그 분배하는 방식이 논리적으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거래하게 되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국가가 국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나눠주는 방식이라고요. 네. 군주제 보면 군주 일방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군주제, 귀족제, 또 하나가 민주제라고. 예. 네. 민주적으로도 해도 일방적으로 나누게 돼요. 우리가 모두 뭐 남자만 군대 간다든지 또 의료보험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예.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사회주의는 뭐 하자는 거냐면 이렇게 자유주의, 개인적 거래는 이건 허용 안 하겠다. 오로지 우리는 민주적으로만 다 결정하겠다. 예. 공산주의가 이런 방식이죠. 그걸 사회주의라고 그러고요. 네. 자유주의는 우리 민주적인 거 하지 말자. 국가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끼리 야경만 다, 보라. 예. 오로지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만 인정하겠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예. 솔직히 말해서 그 실적 내용은 근대 국가에서 했던 자유방임주의죠. 사회국가주의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가게 되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개헌을 한다는 것은 국민 내가 주권자니까 내가 직접 결정할 테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18세에 관해서 지금 개헌 논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18세 정도 되면은 실제로 일반 법률에서는 이미 취업도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하고 여기 군대 문제도 18세면 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른 법률에서는 이미 벌써 어른 취급하면서 네. 왜 가장 중요한 주권자로서의 선거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어린이 취급하느냐 예.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볼 땐 바람직한 결정 아닌가 바람직한 예.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어 이제 맞춰서 이제 좀 잠시 후에 권력구조 개편을 하겠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4년 연임제가 이제 정부 개헌안의 초점입니다. 정부 구조 개편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 같은 것보다는 이 4년 연임 대통령제에 대한 응답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4년 연임제가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이번 그 박근혜 정부의 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이게 연임제로 해서 8년까지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열망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 8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긴데요. 예. 중간에 4년이라고 하는 중간 평가가 있다는 거죠. 국민이 4년하고는 그만둬라. 네. 아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8년 동안을 더 해라. 8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책임 정치가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단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것과 연장선인 것 같은데 국무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달라 이렇게 예. 요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약간 보완하는 장치로.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왕적 대통령 문제는 임기나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셨듯이 그 권한을 자기가 정부의 권한, 행정 권한을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정치권 논의라든지 일반적인 논의가 그럼 대통령의 그 대권이라는 것을 큰 거를 나누면 되지 않느냐. 나누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 예. 또 한쪽에서는 총리가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을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전문도 오늘 오후쯤에 공개가 되는데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날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발의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순방 일정부터 설명드리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27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6일은 문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방문하는 날인데 이날 전자결제로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대통령 개헌안 전문은 오늘 오후 4시 국회와 언론에 배포됩니다. 원래 발의하는 날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나흘 앞당겨진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과 국회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결재를 받게 됩니다. 네, 한 3분 뒤일 것 같은데 11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헌안 3차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고 재선에 성공하면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에 있던 국가원수라는 표현은 삭제했습니다.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토지공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은 국회에서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지공 개념은 토지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수야당은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토지공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건 박정희, 노태우 정권 때라며 이들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취재 기자에게 들으신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되는데요. 저희 시청자 게시판과 시청자 상담실 전화를 통해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달라는 부탁,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잠시 후 조국 수석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일단 4년 연임제,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허용하되 다음 선거 때 만약에 낙마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지금 4년 연임제나 또 5년 단임제나 일단 그 정부의 수반을 대통령 혼자 이제 책임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차이를 찾아본다면 4년, 지금 5년은 한 번만 하고서 무조건 그만둬야 되니까 책임성이 있어서 5년 내내 다음에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다음에 무조건 그만둬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 정치에 관해서 책임지는 부분이 조금 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차제에 차라리 4년을 보장해주고 4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다음에 또 4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4년 동안 책임 있는 정치를 좀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 4년 연임제가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청와대에서 조국 130조 민정수석이 헌법 세 번째 개정안은 개헌안 국민이 마지막 확정한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잠깐 말하고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 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 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먼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 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네,
제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현행법상 계속해서 18세는 전해드리고요. 지금 조금 자신의 전에 의사대로 발표된 내용 중에 지역과 선거 결혼을 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라는 8급 내용을 이하의 헌법에 공무원이 될수 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병력과 18세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예, 과연 이게 그렇습니다. 가능할지 여야에서 이제 첨예하게 아마 이 부분을 갖고 논의가 될 텐데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헌법에 넣는다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말라. 예. 우리 국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에서 논의된다.